네, 앞서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두 번째로 미국 국방부를 또 방문하게 됩니다. 네, 또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텐데요. 그 의미와 예상되는 성과는 무엇인지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미국 방문이 이제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마다 의미나 성과가 다 달랐을 것 같은데요. 이번 미국 방문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고 어떤 성과를 우리가 또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선 그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실 부분이 지난번 4월 달에 미일 정상회담하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하고의 그 차이 이런 것들이 아마 고민이 많이 될 텐데요. 예.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작년도 5월 달에 사실상 재작년 5월 달에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미 그 미국을 방문해서 그때가 이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이 있는 그런 해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공동선언도 하고 미의회에서 연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받았던 대우를 이미 우리 대통령께서는 2013년 5월 달에 다 받았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가셔서 이제 회담을 하는 것은 실무회담 쪽에 가깝습니다. 실무회담.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보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우주센터도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첨단 산업과 관련된 재개 회의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CSIS라고 하는 그 전략문제연구소죠. 여기 가서 한국의 안보 상황과 관련된 것들도 얘기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실무회담적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이 회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보면 그동안 한 2년 사이에 한국이 좀 중국 쪽으로 경사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데 대한 불식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이제 조금 복원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여기에 대한 이제 그 한국과 미국 정상 간에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조금 글로벌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뭐 극단적인 폭력, 쉽게 얘기하면 테러죠. 그런 문제라든지 사이버 문제라든지 특히 세계 보건 문제, 특히 이제 메르스나 에볼라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이런 이제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같이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크게 보면 그런 세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전반적인 방미와 관련한 의미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 일정 중에 하나를 좀 여쭤보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펜타곤을 방문하는 거고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잖아요. 이번 방문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번에 이제 2011년도 10월 달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펜타곤을 방문하셨는데요. 그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두 번째 방문인데 펜타곤 방문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그때하고 이번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 방문했을 때는 어디를 갔었냐 하면 탱크룸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전체적인 지휘를 하는 전 세계의 인공위성으로부터 군사위성으로부터 들어온 첩보가 한눈에 보이면서 한반도에 대한 관리를 그 관련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떠서 거기서 전쟁 지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걸 보셨거든요. 이번에 가는 것은 거길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룸보다는 오히려 펜타곤에 있는 장병들 같이 만나가지고 한미동맹의 튼튼함을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과 우리 주한 미 대사가 자주 하는 얘기가 Let's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한미동맹에 가야 될 방향을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는 건데요. 이번에 가셔서도 펜타곤을 방문을 해서 이런 그 워룸을 찾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장병들하고 같이 한미 동맹이 같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들과 친숙함을 보여주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난번 4월 달에 미일 정상회담에 가장 중요했던 사진 컷 하나가 있어요. 사진이요. 그것이 바로 그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동상 앞에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가 같이 담소하는 모습이 찍힌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번 대통령께서 방미하는 동안에 사진을 한 카트로 요약하라고 하면 바로 펜타곤에서 거기 있는 장병들하고 같이 둘러싸여서 얘기하고 하는 장면이
우리 이번 대통령의 방미를 한마디로 한 장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사진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라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가장 핵심이죠. 가장 핵심이죠. 중국에 경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국은 여전히 이제는 중견 국가로서 한미 동맹은 동맹대로 심화 발전시키고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관계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정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한국의 입장은 일본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사실상 그 협력 관계이기도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다투어야 될 부분이 역사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센카쿠라고 하는 거, 중국말로 하면 따위따라고 하는 영토 문제 가지고 직접 다투는 그로 인해서 동아시아에서 패권 다툼이 어떻게 보면 소패권 다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한국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있죠. 통일을 하려고 하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미국의 도움은 절대적이지만 중국의 도움 없이는 또 통일도 불가능한 거예요. 또 경제로 보면 우리가 중국에다가 1년에 뭐 우리 수출입의 4분의 1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일본처럼 그렇게 경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번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펜타곤 방문 얘기를 아까 앞서 해봤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 상징적인 장면, 그러니까 펜타곤을 방문하는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떤 북한에 대응하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적인 어떤 그런 강화된 자세를 보여주는 걸로 인식하는 분도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지금 뭐 말씀하신데 저는 뭐 100% 동의하고요. 이번에 이제 가셔서 여러 가지 이제 하실 말씀 중에서 북한 핵 문제가 뭐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북한 핵실험한 게 2006년인데 지금 10년이 다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1차 핵위기가 난 지는 지금 23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될수록 북한의 핵무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종화되고 경량화되고 수량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시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 공동 성명을 낼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공동 성명을 낼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조인트 팩트 시트라고 하는 공동 설명문이죠. 이게 이제 2014년도 4월달에 오바마 대통령께서 우리 한국에 오셨을 때 우리 대통령과 같이 이제 설명서를 발표한 것이 바로 조인트 팩트 시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조인트 팩트 시트 속에 들어갈 텐데요. 핵심적인 것은 조인트 스테이트먼트잖아요. 그것이 바로 북핵 문제인데요. 북핵 문제는 소위 말하는 당근과 채찍이 그 속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로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지 말아라. 만일 발사하게 되면 어떠한 경제 제재 조치가 너희들한테 가해질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채찍이라는 거잖아요. 이 채찍의 모습을 펜타곤에서 보여주는 거죠. 채찍의 모습을. 그래서 절대로 핵실험하면 안 된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면 안 된다. 하게 되면 펜타곤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 동맹이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는 그것이 이제 보여주는 거고 들어갈 거고요. 조인트 스테이트먼트. 두 번째는 이제 당근이지 않겠어요? 당근의 문제는 만일에 북한이 육자회담에 복귀하고 소위 말하는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핵포기의 길로 들어선다라고 하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도와주겠다. 이 내용이 아마 그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펜타곤의 방문의 목적은 절대로 도발하지 마라. 도발하게 되면 어떠한 제재가 너희들한테 가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현장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펜타곤 방문을 통해서 채찍을 제시하고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열병식 이후에 최근 좀 복원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중 관계 속에서 북한과 중국은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내놓을까요? 네, 사실상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10월 10일 이전만 하더라도 70년 북중 관계 역사 속에서 최악의 관계에 있었죠. 사실상 또 어떻게 보면 9월 9일, 10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들이 주고받은 전문을 보면
예. 이것이 정말 국가 간의 관계인가 할 정도로 구구절이라고 하면은 북한의 정권 수립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그 시진핑이도 정권 수립을 축하한다는 거 보냈는데 네. 노동신문 1면에는 쿠바에서 보낸 거나 내고 자기네가 보낸 것은 2면에 냈단 말이죠. 네. 그럼 10월 1일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중국의 정권 수립일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김정은이가 축전을 보냈는데 작년에는 3문장 보냈는데 이번에는 2문장 보냈어요. 네. 10월 1일까지만 해도 북중 관계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요. 이 관계가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 9월 말에 있었던 예. 시진핑 주석의 방미로 인한 그 결과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한 관리 필요성과 북핵 문제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대해 깊숙하게 저는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데 대해서 미국이 요구했고 여기에 대한 인식을 저는 같이 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류인산이라고 하는 중국의 상무위원 5번째 서열이죠.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저는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보내는 과정 속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겠다. 북한이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이번에는 발사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받고 저는 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동안 안 좋았던 북중 관계가 이제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요. 중국과 미국의 정상 간에 합의된 틀 속에서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한국과 미국 사이의 정상 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하더라도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예. 북한은 형식상이라도 얘기할 겁니다. 형식상으로. 그렇죠. 형식상이라도 예를 들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조인트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채찍을 얘기를 했는데 네. 북한이 입 다물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북한이 아니죠. 예. 여태까지 형태를 보면 한마디 할 겁니다. 육성 연설에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그 주제가 벗어날 수도 있겠는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면 그 육성 연설을 통해서 미국과 어떤 전쟁도 가능하다. 이 얘기를 5위 권력서열 5위가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는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을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외교 관계를 열어놓은 상황이었고 중국과는 이제 관계 회복의 문에 이제 들어서고 있는 거고요. 미국에게는 전쟁하겠다고 경고하고 그러면 북한의 다음 스텝이라는 게 조금 좀 궁금한 게 미국 나와라. 그건 일본입니까? 그 다음이? 아니요. 그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네. 이 지금 북한이 한국과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대화 국면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대결 국면이 아니고요. 네. 남북 관계 속에서는 당장 20일부터 26일 사이에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아무 예. 이상 없이 갈 것 같잖아요. 예. 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뉴욕 대학생 거기 우리 한국 국적이지만은 미국의 영주권을 가진 학생 또 보내줬고요. 풀어줬잖아요. 류인산이라고 하는 사람 불러들였잖아요. 예.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 했잖아요. 예. 이것이 한 개 한 개로 보면 분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이 통합해서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화해 국면으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예. 단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왜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전쟁이든 나는 다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이 정도 억지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억지력 갖고 있으니 나를 미국이 군사적으로 뭐 공격하려고 하거나 타격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 창건 70주년에 그 정도 얘기 안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 정도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외에는 네. 사실상 그 육성 25분 동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냥 읽어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핵이라는 말 또 미사일이란 말 안 썼잖아요. 안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그것이 큰 흐름에 지금은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죠. 네.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틀 속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병식과 육성 연설을 감안해서 짧게 여쭙자면 이번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우선 과제가 있다면 딱 하나만 꼽아주면 어떤 게 가장 최우선 과제일까요? 지금 미국의 정계, 관계, 네. 학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까? 예, 두 번째는 북한 핵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펜타곤도 방문하시고 또 네. CSIS에서 가서 말씀하시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이미 미국의 하원 의원들 7명은 릴레이 연설을 통해서 예. 대한민국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을 했고요. 미국의 상원에서는 결의안을 통과시켜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하고 그다음에 피로 맺어진 헬명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한미 간에 이룩한 여러 가지 업적들에 대해서 또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에서 린치핀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미 예. 결의안까지 통과시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지만 제일 예. 중요한 그래도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고 두 번째는 북한 핵 문제고 하나 더 추가하라고 하면 예. 역시 글로벌 문제. 이제는 대한민국이 한국과 미국과의 한국과 미국과의 문제에서만 매몰되기보다는 예. 이제는 국제사회의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 한미가 손을 맞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해 나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네. 그것을 이제 뉴 프론티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뉴 프론티어.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네. 들어서 1.5%포인트 정도 소폭 하락했다고 하는데 방미 이후에 이게 좀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습니까? 우선 대통령께서 예. 가지고 있던 핸디캡이 깨졌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께서 이제 항상 바깥으로 나가시기만 하면은 이제 국내에서 무슨 일이 많이 터졌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난번 전성절 기념 행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에서 9월 3일 그때 참석하고 오셨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는 그 핸디캡이 하나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좋고요. 이번에도 뭐 네. 그 핸디캡은 이제 뭐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두 번째는요. 예. 대통령께서 나갔다 오시기만 하면 지지율이 소폭이라도 상승을 했어요. 제가 예. 볼 때는 이번에도 나갔다 오시면 한미 간의 문제라든지 북한 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 한미 정상 간에 그것이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든 조인트 팩트 시트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의를 하기 때문에 지지율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